이른바 시성비를 따지는 현대인들의 성향이 교회 예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토킹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예방책은 무엇인지 전문가를 만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숙박업소에서 투숙객이 마약을 하면 업주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봉사단이 강진으로 피해 입은 일본 이시카와현의 노토반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 긴급 구호 활동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25일 지역 교계 리더들과 정계 인사들을 초청해 조찬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시성비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가격 대비 효율을 따지는 이른바 가성비와 유사한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 중 하나로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교회 내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예배도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교계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성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들어 현대인들 사이에서 드라마나 영화, 유튜브 등 영상을 시청할 때 배속을 높여 시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20대 최진주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최 씨는 영상을 시청할 때 1.5배속으로 재생 속도를 높입니다. 고생 많다. 별일 없지? 내가 거수에서 와가지고 한번 싹 쓸고 왔어. 나 잠깐 보고 갈 거야. 신경 쓰지 마. 최 씨는 대사가 빠르게 지나가지만 자막을 켜놓고 시청하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배속을 높여 시청하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전체 내용을 다 느리게 보기에는 시간이 없고 너무 많은 컨텐츠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 다른 영상을 빨리 보고 싶어서 이걸 빨리 끝내고 다음 영상 보려고 배속으로 보는 것 같아요. 더 많은 영상들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시간 절약이 된다.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는 분초 사회에서 이제 현대인들은 이른바 시성비를 따져가며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시성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는 것을 선호하고 부가적인 내용은 건너뛰고 결론만 빠르게 알아냅니다. 최소 16시간이 소요되는 16부작 드라마는 2~3시간 분량의 요약본으로 시청하며 시청 시간을 대폭 줄입니다. 이같이 극도의 효율을 추구하는 이유는 뭘까? 소비자들은 최대한 자신의 시간과 또는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가 시성비를 더 부추기고 있고요. 영화를 빠르게 보거나 또 요약본을 보는 이유가 실제로 내가 콘텐츠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영화를 본 상태에 도달해서 이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과 빠르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반영되어 있다고. 교회들은 이런 시대 흐름에 맞춰 설교의 일부를 축약해 1분 내외의 쇼폼 콘텐츠로 제작하면서 크리스천들이 예배를 접하는 형태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들은 설교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만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시성비를 추구하는 젊은 세대들은 빠르게 설교 말씀만 들을 수 있는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 절차가 생략된 설교만을 찾아 시청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교계에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때 예배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교회의 예배 자체를 너무 짧게 만든다든지 또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일을 시도한다든지 그리고 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의 중요성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되겠죠. 교계에선 앞으로 성도들 중 예배 시간에 할애되는 자신의 시간이 충분한 가치를 갖는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이러한 모습이 현장 예배를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줄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성, 특히 개인의 신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 빨리,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현대인의 심리가 크리스천들의 신앙에도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스토킹.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피해가 큰데요. 때문에 피해자 심리치료와 함께 가해자를 위한 심리상담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선 범사회적인 심리치료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독교 치유상담센터장과 형사정책 전문가를 만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장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 앞에서 숨어있던 스토킹 가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한 A씨. 해당 사건으로 공황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로 대인기피가 생겨 석 달간 은둔 생활을 했던 A씨는 심리치료를 위해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무차별로 폭행을 한 번을 당한 거예요. 저를 찾아왔을 때는 공황장애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우울증도 가지고 있었고 극심한 불안장애 증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기독교 심리치료 프로그램 러빙유에 참여한 A씨는 8개월여 만에 트라우마를 회복했습니다. A씨는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이 찾아왔다며 치료 소감을 전했습니다. 러빙유는 스토킹과 성폭행 피해자 등 30여 명이 참여하는 집단 치유 프로그램입니다. 피해자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해주는 과정에서 심리치료 효과가 일어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서 위로해주는 치유자로 거듭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마지막 치료는 영성 치료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처받은 피해자에서 치유받은 피해자에서 제일 마지막은 치유받은 치유자로 다시 세워가는 과정이 제일 마지막 주제가 됩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주거지 근처에 나타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자료를 전달하는 행위 등 5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해당 행위들이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신체적 폭력은 물론 감금 등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스토킹 가해자도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가해자의 심리 상태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가해자에게 이런 어떤 집착 행위와 이런 보복의 감정으로서 계속 접근하는 행위들이 굉장히 큰 병리적인 수준까지 좀 나아갔다라는 것을 어떤 심리적 개입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스토킹 신변 보호 조치로 잠정 조치라는 게 있는데 이 조치에 가해자의 상담, 위탁을 좀 추가하는 방안을 또 추가적으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과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 조치에 심리 상담도 추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사전에 예방이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점은 분명 존재합니다. 집착과 보복의 감정으로 접근하는 행위 자체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알려져야 예방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곧 시행을 앞둔 법안 하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인데요. 고객들이 숙박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하면 숙박업소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숙박시설 영업주들의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당장 법의 적용을 받을 숙박시설 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희가 지금도 청소를 하면 가끔씩 청소기 영상기가 가끔씩 나와요. 몇 개월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서울 영등포의 한 숙박업체. 업소 대표는 객실 내에서 청소하다가 마약 투약 시 사용한 주사기를 심심찮게 발견한다고 말합니다. 경찰청의 최근 3년간 장소별 마약률 관리법 위반 적발 현황을 보면 숙박업소와 유흥업소에서 3년 동안 총 2천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김미애 의원이 발의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호텔 등과 같은 숙박업소가 마약류의 매매, 투약을 위한 장소로 제공될 경우 해당 업소에 대해 영업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숙박업소 관계자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말이 안 되는 조치라고 입을 모읍니다. 손님이 와서 약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는 모르는 거니까. 관계자들은 고객들이 객실에서 마약류를 이용할 수 없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고 수사 기준도 모호해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업주 몰래 하는 거를 어떻게 업주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나요? 손님이 몰래 데려오는 거는 우리가 애인인지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법안을 발의한 김미애 의원실에 문의해봤습니다. 의원실 관계자는 객실에서 고객이 마약을 해도 업주가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고의가 있어야만 영업정지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당연히 고의성이 있어야겠죠. 고의성 입증 책임을 수사기관이 지는 거죠. 근데 단순히 이제 행정처분이라고 한 오해를 하셔가지고 업주가 처벌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죠. 해당 개정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 이흥락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고의성 없는 숙박업주가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를 당할 경우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도 혹시 이 수사기관의 수사 미흡이라든지 통보를 받은 그 행정청에서 자동적으로 처분을 내려가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수사기관과 행정청이 신중하게 그 고의성 여부를 잘 가려서 또 고의성 입증은 수사기관의 권한이라 해도 법안 자체에서 기준 설정이 명확해야 혼선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안 시행이 숙박업소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시행 이후의 상황에 관심이 쏠립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이달 초 대형 지진으로 피해 입은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를 위한 긴급 구호 활동에 나섰습니다. 25일 한교봉은 진도 7.6의 강진으로 피해 입은 노토반도를 돕기 위해 긴급 식료품과 의료, 의약품을 지원하는 긴급 구호를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한교봉 측에 따르면 이번 긴급 구호는 지파운데이션과 글로벌 위기 대응 네트워크 등 총 4개 구호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한교봉은 단체들과 함께 26일 예배와 기도회를 진행하고 노토반도 지원을 위한 구호물품 전달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교봉은 한국교회가 복음의 불모지인 일본 열도 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금 캠페인과 기도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25일 경기도 지역 내 교계 리더와 정계 인사들이 함께하는 조찬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새 에덴교회에서 진행된 이번 조찬회는 경기 지역 목회자들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종형 경기도의회 의장, 지역 단체당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경기 지역 31개 시군 13,000여 교회 연합과 부흥, 경기 지역 사회가치 확립 등을 주제로 합심 기도했습니다. 조찬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한 소강성 목사는 경기도가 한국의 홀리 린치핀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경기도의 교회들이 먼저 은혜로 바로 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경기총 오범열 대표 총회장은 경기도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피어나길 바란다며 경기도 교회가 회복되면 한국 교회도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김수연 선교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인천 기쁨의 교회가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22차 사무엘 캠프를 열었습니다. 캠프에는 전국에서 300여 명의 어린이와 교사들이 참가했습니다. 주 강사로 나선 이종선 목사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어린이들에게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할 비전을 심어줬습니다. 이 캠프에서는 연극과 아가페 인형극단의 공연, 찬양 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참여 어린이들이 십자가를 붙들고 결단하는 퍼포먼스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예찬 커뮤니티가 전북 지역 직장인 CCM 밴드인 063 제이워십 밴드를 초청해 회복이라는 주제로 찬양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전주 서머나교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전북 지역의 찬양 문화를 알리고 함께하는 예배자들을 위한 정기 콘서트입니다. 현장엔 청소년부터 장년층까지 10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하며 찬양의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이 예배는 간절함이 있는 예배, 그리고 회복과 치유가 있는 예배, 그리고 삶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예배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손 목사는 이곳은 교단과 교회, 각자의 삶과 세대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리라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체험을 해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25일 오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강남에서 한 10대 중학생에게 피습당했습니다. 둔기로 머리 뒷부분을 17차례 가격당했으며 곧바로 순천향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초 흉기 습격을 당한 이후 3주 만에 또다시 정치인 테러가 일어나면서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범행 전 연예인이 많이 다니는 미용실에서 사인을 받으려고 기다리다가 배 의원을 만나 평소 외출할 때 소지하던 돌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며 경찰은 피의자의 정신 상태를 고려해 응급 입원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정치인 신변보호 강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25일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 2조 마지막 3차전에서 국제축구연맹 랭킹 132인 말레이시아와 진땀 승부 끝에 3대3 무승부에 그치면서 조 2위로 16강에 올라섰습니다. 말레이시아보다 107계단이나 높은 23위 한국이 이날 1위로 조별리그를 마쳤다면 D조 2위인 일본과 16강전을 치를 운명이었으나 이로써 한국은 오는 31일 오전 1시 F조 1위인 중동의 강호 사우디아라비아와 16강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축구 통계 기록 전문 매체 옵타는 클린스만호가 16강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누르고 8강에 진출할 가능성이 52.7%이며 우승 확률은 11%인 전체 5위로 내다봤습니다. 다음 달부터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위탁 보육료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처리되면서 세금 부담을 덜게 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2023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와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직장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지 못하는 회사가 지급하는 위탁 보육료 지원금을 비과세 복리후생적 급여로 분류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동안 위탁 보육료는 직장인의 근로소득으로 잡혀 월 10만 원까지만 비과세 처리되면서 무상교육의 취지와 다르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작곡가 진은숙이 클래식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에른스트 폰 지멘스 음악상을 수상했습니다. 독일 에른스트 폰 지멘스 재단과 바이에른 예술원은 현지 시간 25일 진은숙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시아인이 이 상을 받는 건 처음입니다. 진은숙은 제2의 고향인 독일에서 이렇게 중요한 상을 받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진은숙은 서울대학교 작곡과를 졸업했으며 독일 함부르크 음대에서 거장 작곡가 쉐르지 리게티를 사사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가자 지구에서 구호품 분배를 기다리던 군중 20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FP 통신은 현지 시간 25일 가자 지구 보건부를 인용해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 최대 도시 가자시티에서 구호품을 기다리던 군중을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는 20명, 부상자는 150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는 이스라엘이 군중에게 대포와 미사일을 발사해 사람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했고,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스라엘이 끔찍한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계획의 일환으로 한국이 만든 큐브 위성을 달에 보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정작 한국 정부가 예산이 없다며 거절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주 분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 항공우주국은 지난해 10월 아르테미스 계획에 참여하는 국가들에게 약 100억 원 규모 비용과 함께 큐브 위성을 제작해 조달하면 이를 달에 실어 보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한국 정부는 시간이 촉박해 예산 확보가 어렵다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주산업계에선 정부가 주요국과의 우주 협력을 강조하지만 정작 예산 반영에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협력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과 전례 없는 적대적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전현직 관리들 사이에서 북한의 군사 행동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현지 시간 25일 북한의 최근 움직임과 관련해 북한이 매우 부정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즈는 여러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적대적 노선으로 대남 정책을 변경한 이후 북한이 향후 몇 달 안에 한국에 치명적인 군사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전기자동차 업체들의 수요 둔화로 2차 전지의 필수 금속인 리튬 가격이 지난 1년간 80% 폭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리튬 가격은 공급 과잉의 영향으로 톤당 13,200달러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리튬 가격이 급락하자 전 세계 공급량의 40%를 생산하는 호주를 중심으로 광산 업체들의 비상이 걸렸고 채굴업자들은 서둘러 생산량을 줄이는 추세입니다. 현재의 리튬 가격은 약 2년 전 8만 달러를 넘나들던 것에 비해 약 5분의 1 수준이며 2020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내일은 맑은 가운데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다소 차갑겠지만 낮 동안 영상권의 기온 보이겠는데요. 최근 내린 눈비로 인해 도로 곳곳에 빙판길과 살얼음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빙판길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도, 강릉 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7도, 부산 10도, 제주 9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석 달 넘게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을 논의하고 있지만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길은 요원해 보입니다. 양측이 각자의 목표 달성에 분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당장은 서로의 총을 겨누는 것이 이익으로 보이겠지만 이로 인한 무고한 희생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구촌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오늘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